수유를 하셨던 어머니 사례가 있는데요. 생후 5개월에 아이가 밤마다 너무 많이 깨서 이제 상담을 받으신 분이 계셨어요. 그때 완모를 포기하지 않게 해줘서 정말 고마웠다는 말씀을 하신 산모분이 계셨어요. 자, 오늘은 엄마들의 꿈, 통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선생님, 정확히 통잠의 의미가 뭔가요? 말 그대로 밤새 잔다는 건데요. 전문가들의 입장에서는 6에서 12개월 아기가 자정에서 새벽 5시까지, 그러니까 5시간을 쭉 안 깨고 자는 거를 통잠이라고 봐요. 그런데 엄마들 생각은 좀 다르죠. 저녁 8시에 재웠으면 다음날 8시에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보통은 밤수유 없이 11시간에서 12시간 정도 자는 거를 통잠이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요새는 이 통잠에 대한 기대치가 굉장히 높아져서 어머니들께서 70일에서 100일 정도 된 아이들까지도 밤수를 최대한 줄이려고 이제 노력을 하시는 분위기예요. 실제로 분유 먹는 아이들 중에 성장이 빠른 아이들은 정말 빨리 밤수를 끊고 통잠을 자는 아이들도 있기는 해요. 7시에 막수를 하고 재웠는데 새벽 4, 5시까지 내리자는 그런 100일 이전 아이들도 종종 있어요. 그런데 솔직히 이런 아이들은 소위 말하는 유니콘이라는 거 다들 아시죠? 그러면은 생후 6개월이 넘었는데도 통잠을 아직 못 자는 아이들은 왜 그런 걸까요? 아까 통잠의 기준도 말씀드렸지만 현실적으로는 생후 6개월 이후 아이들도 얼마든지 밤중 수유를 할 수가 있거든요. 우리 아이의 성장에 따른 거죠, 이거는. 수유 없이 통잠을 잔다는 건 아이가 낮 동안 먹은 모유나 분유의 칼로리로 밤새 이제 잠을 유지할 수 있다는 걸 의미를 하는데, 체구가 작고 먹는 양이 적거나 소화기가 미숙한 아이들은 훨씬 더 오랫동안 이제 밤수를 유지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혹시 그 통잠을 유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사실 저는 통잠을 유도하는 방법이 있다고 보지는 않고요. 그래도 아이가 좀 더 잘 잘 수 있도록 부모님이 돕는 방법들은 있어요. 바로 생체 시계가 원활하게 굴러가도록 돕는 건데요. 이제 아이들은 생후 4개월쯤에 어른이랑 수면 사이클이 비슷해지고 몸에 24시간이 하루라고 인지하는 그 신체 리듬이 생기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 이때부터는 고정된 시간에 취침을 하고 고정된 시간에 기상을 하는 이 스케줄을 만들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가끔 저녁에는 여전히 일찍 재우려고 하시는데 아침에는 좀만 더 자 이러면서 이렇게 늦잠을 자기를 바라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사실은 매일 정해진 시간에 규칙적으로 일어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생체 시계는 빛이랑 연동이 되니까 낮 동안에는 가급적 햇빛을 많이 보게 해주시면 좋아요. 아침에 일어나면 집에서 이제 가장 밝은 데로 아이를 데려가셔서 20분 정도 수유도 하시고 놀이도 하시고요. 날씨가 좋고 아이가 컨디션이 괜찮으면 밖에 나가서 엄마도 콧바람 쐬시고 아이도 햇빛을 보게 해주시면 좋은 거죠. 그리고 저녁에는 반대로 어두워야 하겠죠? 재우기 1시간 전부터는 형광 조명을 전부 소등을 하시고 미디어는 당연히 끄시고 엄마 아빠가 옆에서 보시는 스마트폰도 아이 앞에서는 최대한 안 쓰시는 것이 좋겠어요. 예, 이제 밤수가 조금 남은 거랑 관계가 없이 좀 수시로 깨서 달래줘야 되는 아이들이 있어요. 이렇게 밤에 자주 보채는 아이들을 위한 꿀팁이 있는데요. 엄마가 좀 느긋하셔야 돼요. 아이가 울면 어떡해 하면서 이제 중성걸음으로 가셔가지고 분유 수유하시고 토닥여보시고 안아서 둥가둥가 하시는 분들 계신데요. 이러면 더 잘 깨는 아이가 돼요. 이제 나는 나무늘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최대한 느리게 접근을 하셔야 돼요. 아이가 운다 이렇게 울음소리가 들리면 다시 안 잠들려나? 나는 피곤해서 못 일어나겠다. 좀만 더 있다 가야지. 이렇게 미적미적 하시다 보면 아이가 혼자 칭얼대다가 스르륵 잠드는 경우가 한 번씩 생기거든요. 이렇게 깼을 때 혼자서 잠드는 경험이 몇 번이고 쌓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요새 옆으로 누우면 통잠이 된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옆으로 재우면 통잠은 잘까요? 참 신기하게 옆으로 누우면 아이들이 잘 자요. 그래서 우는 신생아를 달래는 방법에도 이렇게 아이를 옆으로 눕혀서 웅크리는 자세가 있는데 이 자세가 아마 안정감을 주는 것 같아요. 그런데 잘 때는 절대로 옆으로 눕히시면 안 돼요. 이제 돼지집기가 되는 정도의 아이들은 자기가 눕혀도 알아서 좀 자세를 바꾸기도 하거든요. 자기 편한 자세를. 그렇지만 원칙적으로 돌 이전에 침대에 부모님이 눕히실 때는 반드시 하늘을 보고 대자로 눕히셔야 돼요. 미국에서 SIDS 발생 확률이 높아서 이걸 줄이려고 아이 바로 눕혀 재우기 캠페인을 했는데 그 사망률이 급감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 SIDS가 영아 돌연사 증후군이죠? 네.
이게 정확하게 뭔가요, 그러면? 태어난 신생아부터 만 1세까지의 영아들 중에 건강했던 아이가 갑자기 원인을 알 수 없는데 사망에 이르는 거를 SIDS라고 해요. 이게 보통 만 2개월에서 4개월 아이들에게 제일 많이 발생하고 보통은 자는 도중에 발생해요. 그래서 이제 미국 소아과 학회에서 이 SIDS를 줄이기 위한 영아의 수면 지침을 계속 업데이트해서 발표를 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금기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엎어 재우거나 옆으로 뉘어서 재우지 않는 거, 그리고 침대에 푹신한 패브릭을 두지 않는 거예요. 뭐 이불, 담요, 인형, 베개 많이 하시죠? 머리 모양 만들어주시는 베개, 이런 것도 안 되고, 잘 자라고 좁쌀베개 눌러주시거나 이렇게 바디필로 감겨주시는데 이런 것도 좀 위험해요. 그리고 아기 침대에 부딪히지 말라고 둘러주는 손 범퍼랑 조금 잘 자라고 이렇게 경사진 바운서 같은 제품이 있어요. 이런 거는 아예 지금은 판매 금지가 됐을 정도로 위험 확률이 있는 제품입니다. 대신에 발생 확률을 줄이는 방법도 같이 권고가 되는데요. 생후 6개월까지는 완전 모유수유 하는 것과 같은 방에서 아이를 재워주시고 잘 때 쪽쪽이 물려주시는 것이 권장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방금 말씀하신 뭐 솜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패브릭 제품 다 왜 다 없어야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미국에서 아이 수면 시에 일어났던 그 SIDS 사고에 대해서 많은 조사가 이루어졌는데, 그 침대에 있는 여러 가지 패브릭, 푹신한 제품, 그리고 뭐 끈달린 여러 제품들에 정말 다양한 케이스로 아이들이 이렇게 휘말려서 사망을 하는 그 보고들이 200건 이상이 발표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미소학과 학회에서는 위험이 될 소지는 원천 차단한다는 의미에서 모든 푹신한 제품들을 이제 침대에서 제외하도록 권고를 하고 있어요. 착실하게 생활하는 아이들이 과연 독립심이 없을까요? 독립심은 잠자리의 모습보다는 낮 동안 생활 모습에서 찾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